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에 보게 되죠. 그럼 그걸 보고 나서 그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일명 GS, 그룹 스터디의 약자고요. 그게 앞으로 내년 시험 또 전까지 내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감정평가 이론 과목 담당하고 있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하고요.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있어서 그룹 스터디, GS 혹은 토요 스터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을 해서 32기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먼저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있어서 시기별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시점이죠. 7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7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기본 강의 중에 총론에 대한 기본 강의 끝나고 기본 문제 이제 풀이 시작하는 그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뭐 그 이후에 뭐 강론 기본 강의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날 직전까지는 기본 내용하고 기출 문제 봤으니까 그다음에 심화 내용 보고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라고 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그 강의를 요거는 이제 주중에 진행되는 단과 강의고요. 요거 이제 별개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 주제는 요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듯이 그 모의고사를 연습하시는 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원래 시험은 이제 9시 반부터 실무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학원에서 지금 연습하는 거는 아침 9시까지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지금 2차 시험 끝나고부터 처음에는 연기 스터디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10월쯤부터 일기 스터디 시작을 하고 해 넘어가면서 2기, 3기, 4기 이렇게 총 연기부터 4기 스터디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기 스터디 때는요. 우리 감정평가 이론의 진도가 총론이랑 강론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 가지고 기본 문제 그리고 약간 옛날에 출제된 거라서 지금 보기엔 좀 쉬운 기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풀이 연습이랑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이 내용 공부만 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으면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연습을 별도로 하고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기 스터디 때는 이때 이제 총론을 보는 거고 일기 스터디 때는 강론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문풀 연습하고 해 바뀌고 나서부터는 드디어 100점에 대해서 100분 동안 시험 보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요, 연기 스터디는 60점만 보고, 우리가 1번은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이렇게 100점이 본래 시험에서는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1번 40점급, 제일 사이즈 큰 문제 빼고, 2, 3, 4번에 해당하는 배점 크기로만 요때 보고요. 요때도 아마 한 20점 빼고 80점어치? 뭐 그렇게 볼 거고 요때부터 100분이라는 딱 그 진짜 실제 시험 시간 동안 100점 시험 보는 그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요때까지도 아직은 진도별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 맨 처음에서부터 강론 맨 끝까지 요번 주에는 요만큼 진도를 끊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은 100분 동안 100점을 푸는 연습을 하긴 하지만 그 공부해야 되는 내용의 범위 자체는 그래도 정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3월 되고 나면은 전 범위에서 랜덤하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논점을 랜덤하게 제가 이제 골라서 문제를 구성해서 낼 겁니다. 그리고 4기 스터디 때는 심화 논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최대한 그 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제가 이제 열심히 구성을 해서 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 연습하다가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기본 문제풀이를 익히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100분 100점 그리고 실전 수준 연습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그래서 총론에 대해서 연기 스터디 동안 이렇게 진도순 그리고 강론 파트에 대해서 일기 스터디 동안 진도순 보고 나서 2기 스터디 때 다시 총론부터 강론까지 쭉 진도순으로 100분 100점 보고 그 다음에 3기 4기 때는 전범위에 대해서 랜덤 출제다. 우리 GS 연기 동안 그럼 어떤 걸 목표로 딱 잡아놓고 우리가 가야 되냐. 먼저 첫 번째로 전체 체계를 다 잡고 암기 해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다. 요거는요. 큰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말이고요. 요거는 이거 다음으로 작은 그림 그리는 차원의 그런 말인데요. 먼저 이걸 보면은 우리 감정평가 이론이 뭐 하나하나 그 내용 자체에 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래야 될 게 많긴 하지만 결국은 그 총론부터 강론 끝까지 아주 크게 뭐 한 7, 8갈래로도 나뉘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또 한 2, 3개씩을 또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덩어리로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런 덩어리까지 본다라는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게 한 과목이 전체적으로 크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 전체 체계에 대한 흐름 그것도 계속 마지막까지 그걸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의 그럼 역할은 계속해서 뭔가 하나하나 그 세세한 부분에 자꾸 지엽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매몰되시기 전에 이제 자꾸 이렇게 큰 그림을 자꾸 알려드릴 거예요. 연기 스터디 진행하면서는 그 큰 그림 잡는 거를 좀 제일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체계를 도식화하고 요약해드리는 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걸 해드리고 그다음에 암기의 바탕 만들기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 스터디는 내년 7월까지의 딱 1년 전이죠. 지금 시점에서 논점별로 목차, 의, 키워드 요 3가지를 제가 일종의 핵심 사항이라고 저는 칭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놓고 암기를 해나갈 어떤 바탕을 만드는 시기예요. 점점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지고 뭐 초조해지고 이런 거를 할 그 여유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런 걸 정리해 놓을 만한 거는 지금 해놔야 돼요. 근데 이 목차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는 그 교재 자체에서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 어떤 단어 위주로 그게 들어가게 쓰면 맞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근데 키워드는 당연히 어디 따로 뭐 암기 노트에다가 적어 놓을 그런 성질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재 그 자체에 교재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답안에 안 보고 쓸 수 있으려면 요 말이 들어가야 돼 라는 걸 이제 교재 자체에 그 자체 표시를 해놓고 계속해서 그 교재 자체를 봐서 익숙해지고 안 보고도 쓸 수 있게 보는 그런 사항이고 목차랑 의의는요 당연히 교재에도 있죠. 교재에도 있고 그럼 교재에도 표시를 해놓고 교재 볼 때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항인데 요거는 따로 정리 노트 요거는 뭐 손으로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앞으로 계속 뭔가 수정하고 또 더 추가하고 이게 계속 일어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컴퓨터로 작업을 해놓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만들어서 뭐 PDF 파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수시로 본다든지 아니면 만들어 놓고 출력해서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정한 기본 목차랑 기본적인 의의 자체는 좀 자주 봐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 안 하고 이해한 대로만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그러면은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고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답안을 써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게 좋은 상황 중에 대표적인 게 의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기 동안 어차피 기본 내용을 다시 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를 정리해 놓을 최적의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큰 그림 그리고 작은 그림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한 시점이죠. 기본 강의가 수강한 시점인데,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자, 보면은 연기 스터디가 내년 되기 전에 가볍게 기본 내용 그냥 보면서 지나가면 되는 시기? 아니다. 문제 푸는 실전 연습을 시작하는 시기로 마음을 먹고, 근데 이 말에 지금 담겨 있는 사실 속뜻은요,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한 11월? 그때까지만 해도 이론 과목을 되게 등한시하고, 그냥 실무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안 됩니다. 안 중요한 과목은 없어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이론이랑 법규는 뭐 내년 1월부터 봐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암기 노트도 지금 미리 만들어 두셔야 나중에 암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실전 연습을 시작을 해놔야 당연히 지금부터 해놔야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에 한다는 그 실전 연습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책을 안 보고, 그리고 시험지만 받아서 시험지만 보고, 그리고 같은 시험 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쫙 시험장에 모여서, 그리고 시간 재면서, 딱 시간 끝나면 다 걷어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도 보고, 그리고 저한테 첨삭도 받아보고, 내가 지금 답안지를 잘 쓰는 편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 제가 다 봐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터디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몇 등 수준에 지금 있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등수도 매겨져 보고 그런 걸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게 약간 무서워서 하기 싫어서 그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냥 나는 혼자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냥 가질래 이러면서 연기 스터디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공부하시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고 만약에 공부하는 게 잘 이렇게 안 잡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참여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매주 토요일 와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앉아서 다 듣고 뭐 다 해내면은 뭐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참여를 지레 겁먹어서 그냥 안 와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도 있고 문제 푸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강의는 끝난 거고 그리고 다른 단과 강의 진행해 나가면서 내용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 푸는 방법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기본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스터디에서도 강평 때 연기 스터디 때는 특히 감정평가 이론에서 그동안 지금 책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을 대체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 써야 하는 건지 그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부가 나름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GS 연기는 보시면 제가 문제를 뭐 엄청 쉽게 뭐 마냥 내지도 않고요. 말 그대로 연기 때는 체계를 잡을 수 있고 기본 개념을 암기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제가 또 엄선해서 잘 낼 거고요.
연기 스터디는 총 배점은 60점, 그리고 시험 시간은 원래 100점을 100분 동안 딱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배점은 60점이지만 시간은 10분 더 해서 70분 동안 시험을 볼 거고, 그다음에 기본 개념을 암기할 수 있기 위한 그런 기본 문제 위주로 낼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1기 때는 70점 배점이고 뭐 아직 그렇고, 2기 때는 100점 연습 시작하고, 3기 때는 전범위 랜덤, 4기 때는 실전 수준, 이렇게 진행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와 함께 GS 연기 진행 같이 해 나가시면 답안 작성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평가 이론의 답안은 그냥 뭐 논술 시험이다, 뭐 서론, 본론, 결론 갖추면 된다, 뭐 요렇게는 뭐 누구나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논술 답안이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받아들고 그러면은 그 답안 서술하기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거 자체를 사실 그거를 뭐 따로 공부를 해보신 분이 아니면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것이고, 그래서 연기랑 일기, 즉 총론이랑 강론에 대한 기본 내용 가지고 기본 문제 연습하는 그 시기 동안에는 답안의 형식을 일단 갖추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즉 답안에 쓰는 그 서술해야 되는 내용 자체는 거의 책에 있는 거를 그냥 이해한 대로 그냥 쓰게, 그렇게 낼 거고요. 좀 이렇게 내용 서술 자체에 대해 고도의 생각이 필요한 그런 거는 안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이게 답안의 형식 갖추는 거, 그거 연습하는 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첨삭과 상담, 연기, 일기, 기본 강의 내용 가지고 할 때는 형식에 대한 거를 첨삭을 위주로 할 거예요. 뭐 내용은 그러니까 첨삭할 게 그렇게 잘 없을 것이고, 근데 일반적인, 제가 통상적인 모두 비슷하게 이렇게 첨삭해드리는 그것보다 더 자기 답안 자체를 가지고 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거 첨삭 더 구체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그거 뭐 궁금하시면은 요청하시면요, 그 저희 학원에서 1대1 대면 상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이메일로 또 뭐 상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있는데, 자, 1번 매주 스터디 자료는 바로바로 정리하고 넘어가기, 이렇게 있습니다. 매주 스터디 자료라 함은 시험 보시라고 나눠준 시험지,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저의 예시 답안, 그리고 그 지난 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답안을 제가 채점한 것에 대해서 공통사항을 모아서 여러분 채점해보니까 이렇더군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채점평을 좀 모아서 자료로 나눠드리거든요. 자, 근데 시험날까지 봐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험날까지 진짜 이렇게 붙잡고 계속 봐야 하는 그 메인 자료, 그게 점차 줄어들고 분량이 줄어들고 그 외에는 머릿속에 다 있고 뭐 이렇게 돼야지, 자료가 마구잡이로 쌓여만 가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정리를 해둬야 한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바로바로 그거를 최소 그 토요일 스터디 끝나고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이렇게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그 토요일 자료를 사실 또 그걸 그대로 보게 내비두지 말고 최대한 어딘가에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봐야 하는 자료의 진짜 물리적인 양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자꾸 무조건 이렇게 쌓여가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뭐 나중에 뭐 한 12월에 해 뭐 이러면요, 그때 가면 그때 정리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 이런 거 없고요. 최대한 토요 스터디 자료는 최소 진짜 월요일,
최대한 월요일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 방식을 지금 좀 예시를 드리자면, 매주 그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 자체에 일단 문제 분석한 거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럼 그 시험지를 이제 모아가면 되겠죠. 그거랑 예시 답안을 나눠 드릴 텐데, 예시 답안도 한 19쪽에 대한 그 A4 용지 뭐 양면 인쇄해가지고 못해도 막 5, 6, 7장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자체는 어디 잘 그냥 모아놓고 내가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정리를 잘 또 해야 돼요. 교재에다가 최대한 바로 정리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채점평은 저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뭐 합격하신 분이나 아니면 불합격하셨어도 점수 잘 나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채점평에 써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유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점평도 시험지랑 채점평 이렇게 모아 가시려고 하시고, 근데 웬만하면 그것도 최대한 어디다 정리해가지고 분량 줄여서 하시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내용 이해하고 기본적인 거 암기를 끝내 놓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해 바뀌고부터는 암기 뭐 계속 하시면서 최근 논문이나 이슈 사항이라고 그 기본 강의 때 봤던 그 기본 교재의 내용이 있죠. 근데 기본 교재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최근 이슈나 추가로 정리할 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시험 전까지는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 바뀌기 전까지는 기본 내용에 대한 거는 다 해야겠죠. 해놔야 나중에 요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날을 최대한 가치 있게 보내기.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든 안 보고 써보려고 하는 그거를 제발 하기.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다 그 토요 스터디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 학원비를 결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와서 한번 모의고사를 보겠다고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앉아있는 분들인데, 근데 토요일에 뭐 실무만 보고 이론이랑 법규는 그냥 안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실무는 좀 풀려고 해보다 보니까 안 되겠어, 각이 안 나와 이래가지고 실무 그냥 안 봐버리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무 끝나고 점심시간 지나고 뭐 법규만 보러 오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뭐 0기부터 4기까지 뭐 몇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치 있게 보내야 합니다. 보내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오픈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초반에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오픈북을 아마 법규에 현진쌤은 그래도 오픈북을 해서라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라 라고 법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론은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론은 무조건 책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법규처럼 그 학설, 판례, 검토 내용을 외운 것 그대로 잘잘잘 다 써야지 점수 받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론은. 그래서 이론은 내가 뭔가 못 쓸 것 같아도 최대한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열심히 한 다음에 어떻게든 안 보고 써봐야 돼요. 법규랑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과목은 오픈북이 금지는 아니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픈북은 습관이 돼요. 한 번, 두 번 하면요, 그냥 일단 책을 펴놓고 시험을 시작하는 식으로 되게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겪었던 그런 약간 시행착오였기 때문에 오픈북을 애초에 그냥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이론에서는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바로 전날만이라도 0기, 1기, 2기까지는 진도순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진도가 다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책을 제발 읽어보시고, 기본 교재 보고 의의랑 목차 이런 건 좀 암기도 해보고, 월, 화, 수, 목 요일 동안
내가 만약에 실무밖에 안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금요일에는 이론책을 한번 보고 오시면 토요일을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게 되겠습니까?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는 못 쓰겠어요. 아직 못 하겠어요. 2기 때부터 쓸래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걸 해낼 수 있기 위한 공부를 매주 할 텐데요. 누군가는 매주 어떻게든 써보는 연습이란 걸 해 나가게 될 텐데요. 한 주 이렇게 지금 당장 안 하는 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는 어느새 한 달 동안 계속 써봤고 나는 한 달 동안 안 써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 주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 마지막까지 명심할 말들. 제가 진짜 이거는 그냥 매년 모든 수험생분들한테 되게 제일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초, 중, 고, 대학교 뭐 시절부터 나는 원래 좀 공부라는 거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나 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지라는 고민이 그렇게 딱히 안 되는 약간 그런 두뇌를 갖고 계신 그런 극상위권 분들은 사실 이 내용 보시면은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하실 텐데 사실 저도 그게 해당하지 않는 좀 대한민국의 대다수에 좀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합격하려면은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했어야 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적어왔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이게 좀 찔릴 거예요. 자, 고통스러워야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뇌가 편하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바로 자료 정리해 놓는 거 되게 하기 싫거든요. 이제 하려고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냥 쉬고 싶어요. 특히 스터디 끝난 그날 저녁. 그리고 스터디 끝난 다음날 일요일. 막 되게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이랬고. 그거랑, 그것도 있습니다. 안 보고 쓰는 거. 안 보고 쓰는 것도, 자기가 지금 안 보고 쓰기에 뭔가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안 보고 써보려고 했다가 안 써지면, 내 실력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안 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만나고 카톡도 지우고 공부 말고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거는요, 원래 예전에도 뭐 수능 볼 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뭔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시기를 겪어본 분, 그때도 이런 걸 해서 잘 됐던 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게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나 이제 어려운 시험 준비하니까 난 이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것과 다르게 내가 이번만큼은 진짜 난 결심했어. 난 이렇게 해볼 거야. 합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전혀 딴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독입니다, 독.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 집중하려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연기 1기 시절에 일단 지금은 딴 거부터 하고 이거는 내년 넘어가기 전에 한 12월 때부터 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요. 내년 3월에 왜 벌써 3월이지? 저거 언제 정리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마주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때 정리하고 그때 공부할 게 또 생겨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그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써놨지만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들고 일단 그냥 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저도 사실 압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이고요. 알지만 그래도 이 시험에 합격할 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 어떤 뭐 감정적인 컨트롤 그런 거 다 극복해내고, 극복도 아니에요. 그냥 딱 치워놓고 그냥 할 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고요. 이거 사실 스터디 설명회 영상인데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 스터디를 저랑, 그러니까 1년 동안 달려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저랑 어떤 내용을 앞으로 뭐 배우면서 뭐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도록 막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어차피 동영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끄시겠죠. 뭐 시간 너무 길면. 어쨌든 아무쪼록 1년 뒤에 꼭 합격할 수준으로 다들 올라서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같이 가시면서 뭐 약간 뭐 오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꼭 저를 일단 선택을 하셔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으면은 저 믿고 열심히 한번 1년 동안 해서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